빛의 속도로 가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말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냥 시간이 엄청 느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마치 우주의 일시정지 버튼처럼요. 하지만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빛에게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게 아닙니다. 아예 흐르지 않아요. 봄섭 존지롭다면 80억 광년을 날아온 광자에게 출발한 순간과 여러분의 눈에 도착한 순간은 같은 순간입니다. 거의 0이 아닙니다. 진짜 0입니다. 이런 이야기 흥미롭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시간 없이 존뒤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시가지 보신대 하는 거리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는 파인만의 질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당연하다고 믿어온 시간의 감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주 먼 은하의 별에서 광자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그 빛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허를 지나고 초은하단 사이를 가로지르고 우리가 보기엔 무려 80억 년을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 광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광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도 없고 지나감도 없고 이동 중이라는 느낌조차 없습니다. 출발과 도착이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수식이 요구하고 실험이 확인한 벽을 비춰보세요. 지금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방벽을 비춰보세요. 손가락이 버튼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빛은 이 벽에 닿고 나노초의 일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대략 수 나노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짧아서 사실 즉시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글자의 전기 신호는 움직이고 시간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흘렀어요. 하지만 그 광자에게는 아무 시간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심장 종양은 80억 년지 않았습니다. 짧은 여행이 아니에요. 여행 자체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직관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속도를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고 배웠습니다. 더 빠르다는 건 같은 거리를 더 짧은 시간에 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빛의 속도는 거의 시간이 없는 상태라고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거의 없다와 아예 없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빛은 시간을 조금 덜 겪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을 겪지 않는 존재에 더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속도와 시간에 대한 상식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상식 장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광자는 같은 장소에서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서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끝났죠. 여러분의 눈에서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이 몇 나노초라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광자는 0입니다. 같은 출발점, 같은 도착점, 전혀 다른 현실의 경험. 우리가 빛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거이라고 부를 때 놓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빛은 시간을 두고 벌어지는 경주에서 1등인 게 아닙니다. 아예 그 경주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사실 이건 빛만의 특별한 성질이 아닙니다. 속도 자체가 시간과 맺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만히 있으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공간섬이 아니라 시공간을 통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의 총량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쉽게 말해 우주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고정된 속도 예산을 줍니다. 그 총량은 빛의 속도와 연결돼 있어요. 이 예산은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공간으로 움직이는 목, 시간으로 움직이는 목.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공간의 거의 시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를 겪고 하루를 지나고 나이를 먹죠. 그런데 공간을 가로질러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 예산의 일부가 시간에서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 쪽에 배정되는 몫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계는 느려집니다. 걷는 속도에선 거의 느낄 수 없고 자동차나 비행기 수준에서도 원자시계 없이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만약 그 예산 전체를 공간 이동에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 시간은 속도에서 시간이 멈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쪽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광자에게 무슨 마법 같은 특성이 있어서가 말하는 거예요. 시공간의 장부가 그렇게 맞춰져 있기가 아닙니다. 공간으로 최대치로 움직이면 시간으로는 지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처음 떠올렸을까요?
어떻게 인간은 빛이 시간을 겪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시작은 놀랍게도 거대한 실험실이 아니라 한 10대 소년의 공상에서 출발합니다. 1895년 독일의 16살 소년 알베르트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어요. 내가 빛을 따라잡아 나란히 달릴 수 있다면 빛은 내 옆에서 멈춰 보일까? 상식적으로는 그래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옆차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것과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맥스웰의 방정식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빛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기준에서 보든 말이죠. 바로 이 점이 모든 걸 흔들었습니다. 내가 빛을 쫓아가도 빛은 여전히 나에게서 빛의 시간 개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인슈타인은 이 모순을 10년 가까이 붙잡고 씨름했고 결국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죠.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건 공간과 시간이다. 여러분이 빛을 쫓아간다고 해서 빛이 느려지는 게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의 시계가 느려지고 자가 줄어들고 동시성의 감각이 무너집니다. 현실이 빛에 맞춰집니다. 이건 철학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측정되고 기술에 쓰이고 매일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가장 유명한 설명 도구 중 하나가 빛 시계입니다.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아래 거울 하나, 위 거울 하나, 그리고 그 사울에 닿을 때마다 똑딱 한 번의 튀겐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빠르게 달리는 기기 생깁니다. 정지에 있는 사람에게 이 광자는 위아래로 곧게 움직입니다. 정지에 있는 사람에게 이 광자는 움직인 기차에 실어보죠. 플랫폼에 서 있는 여러분 눈에는 이 광자가 더 이상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차가 옆으로 가고 있으니 문자는 대각선 경로를 그리며 움직여요. 문제는 대각선 경로가 수직 경로보다 더 길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는 항상 같아야 하죠. 속도를 더 낼 수 없다면 긴 거리를 가는데 필요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더 많은 시간. 그래서 플랫폼에서 본 기차 안시계는 느리게 갑니다. 그 시계는 진짜로 덜 똑딱거립니다. 착시가 아니라 실제로요. 플랫폼의 시계가 도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차 안 사람도 플랫폼의 시계가 느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냐고요? 둘 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죠. 우주 어딘가에 모두가 공유하는 절대 시계는 없습니다. 누구의 시간이 정답인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겪습니다. 속도는 규칙을 지키지만 모든 관찰자에게 같은 영수증은 더 커집니다. 광자의 대각선 경로는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그 속도가 빛의 속도에 도달한다면 틱 사이 간격은 더 벌어지죠. 틱 사이 간격은 무한대로 벌어집니다. 시계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느린 게 아니라 멈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상대성 이론의 구조 자체가 요구하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정말 현실에서도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당장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그 증거예요. GPS는 지구 상공을 도는 위성의 신호를 받아 여러분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각 위성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원자시계가 들어있고 이 시계들의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를 비교해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알아냅니다. 문제는 위성들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수상대성이 움직이는 시계는 느려져야 하죠. 실제로 위성 이론에 따르면 빠르게 움직이는 시계는 느려져야 하죠. 마이크로초쯤이야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몇 마이크로초의 오차도 순식간에 수 킬로미터급 위치 오차로 불어나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위성은 지구 중력장에서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기론에 따라 오히려 시간이 더 빨라지는 효과도 생깁니다. 결국 두 효과를 합치면 위성 시계는 지상보다 하루에 대략 30별 마이크로초 정도 빨라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GPS에겐 치명적이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상대성 이론을 설계에 집어넣습니다. 위성이 발사되기 전부터 시계를 일부러 조정해 두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시계를 일부러 조정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지도 앱을 열고 파란 점이 정확한 위치 뜨는 그 순간 이건 철학이 아닙니다. 문명 인프라의 가능의 배달 앱도 차량 호출도 길찾기도 모두 시간의 상대성을 전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상대성을 전제로 돌아갑니다.
바로 뮤온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 즉 우주선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 여러 입자가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뮤온이에요. 네. 뮤온은 전자와 비슷하지만 더 무겁고 무엇보다 수명이 엄청 짧습니다. 평균 수명은 약 2.2 마이크로초. 그런데 이 뮤온들은 대기권 상층, 지상에서 수십 킬로미터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계산해보면 땅에 도달하기 전에 다 붕괴돼야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표면에는 엄청난 수의 뮤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불가능해 보여야 정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여야 정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시간 지연입니다. 뮤온은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선 그 안의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그래서 훨씬 오래 삼아 지표면까지 올 수 있어요. 반대로 뮤온 자신의 관점에서는 수명은 여전히 2.2 마이크로초에 가깝지만 대신 대기 두께가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거리가 압축된 거죠. 어느 관점에서 설명하든 결론은 같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세 가지 증거가 완성됩니다. 빛 시계는 시간이 왜 느려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GPS는 우리가 그 효과를 매일 기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뮤온은 자연이 우주 규모에서 같은 규칙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험, 기술, 자연. 예외는 없습니다. 가장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빛일까요? 왜 빛의 속도에 이르면 시간은 사라지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머리가 멍해집니다. 사실 빛에게 시간이 멈춘다는 말조차 완전히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언가가 시간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려면 먼저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니까요. 멈췄다는 감각도 결국 전과 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하고 없어야 성립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하고 흐름이 얼어붙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광자에게 방출과 흡수는 두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처럼 연결됩니다. 손전등에서 태어난 빛이 벽에 닿고 반사돼 여러분 눈 이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출생과 입장에서는 이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출생과 소멸의 즉시적인 사건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영초를 버틴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쩌면 인간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더 정확히는 지속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맞을 척납니다. 빛이 어떤 영원히 얼어붙은 정지 순간 속에 갇혀 있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빛은 그런 정지된 순간 안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머무를 순간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전과 후로 나뉘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한 순간이 다음 순간을 밀어내며 이어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반면 빛은 그 틀 바깥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진짜 특별한 건 빛이 아니라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질량을 가진 느린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겪고 기다리고 늙고 순서를 경험하죠. 우리는 시간은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에게 시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가장 근본적인 거울이 됩니다. 다시 휴대폰 손전등을 켜보세요. 아주 평범한 그 빛 안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광자들이 방출되고 벽을 치고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는 동안 분명 시간을 겪습니다. 문장을 읽고 숨을 쉬고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건너가죠. 하지만 그 광자들은 그 사이 단 하나의 순간도 다다짐이 그 사이 단 하나의 순간도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어남과 사라짐이 하나의 사건으로 접혀 있는 셈이니까요. 이제 빛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심지어 아주 오래전 우주 초창기에서 출발한 빛까지. 우리는 수십억 년 건너온 정보를 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빛 자신에게는 그 긴 세월이 단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전체는 늙어가는데 빛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아니, 나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 빛이 시간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면 빛은 과연 무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빛은 과연 무언가라고의 사건일까요? 광자는 입자라기보다 하나의 사건일까요?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이 반드시 지속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시간 바깥의 존재를 우리는 정말 존재한다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질문이 좋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연하다고
믿어온 현실을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파인만의 질문이었습니다.